퇴근 후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느낌을 아시나요? 밥을 먹어도 TV를 켜도 잠을 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외로움이 지속될 때 뇌는 실제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실제로 아픈 것처럼, 그리고 이 고통이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에서 13만 명의 청년이 완전한 사회적 고립 속에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서울 전체 가구의 16%가 1인 가구였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은 40%에 육박합니다. 20년 만에 2배 이상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2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무려 62%가 일상적인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외로움의 위기가 왜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섹션 2 외로움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 담배 15개비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보셨나요?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을 넘어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상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이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출생률 2023년 기준 0.72명. 인류 역사상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외로움, 고립, 낮은 출생률. 이 세 가지는 서로 무관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서로 다른 증상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연결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문제에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섹션 3 마음 편의점이란 무엇인가? 마음 편의점.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서울시가 문을 연 이 공간은 일반적인 상담센터도 복지관도 아닙니다. 동네 편의점처럼 누구나 언제든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마사지 의자가 놓여 있고 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면 스테이션에서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거나 조용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왜 왔냐고 묻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의 핵심 철학은 수동적 연결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옆 테이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느끼는 그 작은 온기. 마음 편의점은 바로 그 온기를 도시 전체에 퍼뜨리려는 실험입니다. 섹션 4 기존 해법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일본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죠. 그런데 기존 접근 방식에 공통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낙인 효과입니다. 상담센터에 간다. 복지관을 이용한다. 이런 행동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마음 편의점의 전략은 다릅니다. 복지시설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외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물론 원하는 사람은 현장에 상주하는 상담사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섹션 5 데이터로 보는 현실. 잠깐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16%였던 1인 가구 비율이 현재 40%에 육박하게 된 것. 단순히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취업난으로 부모 집을 떠나 혼자 사는 청년, 이혼율 증가로 홀로 남겨진 중장년, 배우자를 먼저 보낸 노인. 이 모든 사람들이 1인 가구 통계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만 약 1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스스로 고립을 인지하고 드러낸 사람들만의 수치입니다.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린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약 213만 명,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1%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은 청년의 외로움과 결이 다릅니다. 청년은 언젠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고립은 구조적입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배우자와 친구들의 죽음, 자녀들의 독립 이후 찾아오는 빈 둥지 증후군, 그리고 스마트폰과 앱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는 디지털 소외. 이 모든 것이 겹쳐서 노인의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그 끝에 있는 숫자가 바로 고독사입니다. 국내 고독사는 연간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혼자 죽어가면서 아무도 며칠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는 죽음.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음 편의점은 SNS와 디지털 홍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가장 외로운 노인들이 가장 이 공간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음 편의점은 아직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마음 편의점이 진짜 모든 세대의 편의점이 되려면 노인에게 닿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62%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반대로 말하면 10명 중 6명이 매일 혼자라는 감각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섹션 6 마음 편의점이 가져온 변화와 한계. 그렇다면 마음 편의점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공식적인 장기 데이터가 나오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초기 반응은 고무적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이고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를 처음에는 회피하다가 몇 번 방문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여기 왔어가 아니라 여기가 좋아서 또 왔어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마음 편의점은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이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독의 근본 원인 과도한 경쟁 사회,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은 편의점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문제는 더 특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음 편의점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 버스 한 번이 부담인 어르신, 외로움이 가장 깊은 사람일수록 이 공간에 오기가 가장 힘든 역설이 존재합니다. 찾아가는 마음 편의점 공간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 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의점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혼자인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 그 선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섹션 7세계가 주목하다 해외 미디어의 시선. 그런데 이 이야기 한국에서만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의점은 이미 해외 주요 언론들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더 가디언은 마음 편의점을 외로움이라는 현대 사회의 전염병에 맞서는 혁신적 실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BC 뉴즈는 낙인 없는 복지라는 개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치료소가 아닌 그냥 들어와도 되는 공간이라는 설계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배울 점이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러 만드는 한국의 저출생 고독사 문제와 함께 마음 편의점을 심층 보도하며 이것이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WION 방송 역시 아시아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고독 문제의 해법 사례로 마음 편의점을 다뤘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할까요? 외로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먼저 직면한 이 문제는 도쿄, 런던, 파리, 뭄바이도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 해법을 찾으려는 서울의 실험이 전 세계의 도시들에게 하나의 나침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클로징, 속도와 경쟁으로 대표되는 도시 서울. 이 도시가 지금 가장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의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마사지 의자 하나, 따뜻한 라면 한 그릇,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되는 의자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감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작은 확인. 마음 편의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외로움에 대해 혹은 마음 편의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